들렸어요. 그리고 쿵쿵쿵 발로 그냥 발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사복 입은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소리를 물어보시다가 나오세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몰라요? 이러시면서 자기 보시라고서 내가 왜 왔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형사라고 안 밝혔어요? 네, 그때는 안 밝히셨어요. 택배 접수신고가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CCTV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가져온 거 제가 지금 확인돼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걸 확인했다고요? 네. 왜요? 제가 왜 가져온 걸 확인해요? 안 가져가셨어요? 네. 그럼 여기 CCTV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이거 CCTV는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확인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작성 안 되는 거. 지금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해서 영장으로 확인할 거예요. 성함도 알려주시고 거부하셨고 CCTV도 그냥 작동만 안 되는 CCTV라고 하셨고 맞아요? 사장에서 찾아보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죠 일단.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임신 5개월 차 임신부의 제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에서 시작됐다. 맞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어느 아파트에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 도난 당한 사람하고 같은 층에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글을 이렇게 써서 이걸 우연하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글을 보면 8월 26일 날 택배 11개의 도난 사건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CCTV를 통해서 도난 사건을 확인해서 경찰에 접수를 했고 지금 형사가 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뭐 내용 보면 생일 선물인데 이게 택배 도난 당해서 아주 속상하고 빨리 좀 찾을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관심,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게시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택배 11개를 하루아침에 도난당했어요 라는 앞서 보신 그 입주민의 게시글을 본 지 하루 뒤에 앞서 김하나 아나운서 이 PT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웬 사복을 입은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자고 있었고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쿵쿵 발로 그냥 발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사복 입은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소리를 물어보시다가 나오세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몰라요? 이러시면서 자기 보시라고서 내가 왜 왔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형사라고 안 밝혔어요? 네, 그때는 안 밝히셨어요. 웬 수상한 앞서 보신 것처럼 남성이 와서 다짜고짜 현관문을 막 두드린 겁니다. 자, 뒤늦게 알고 봤더니 형사였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지난 1일 오후 3시쯤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관벨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로 문을 계속 차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인터폰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인터폰 영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살펴봤더니 검은색 반팔티 지금 보이죠? 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남성이 나 형사니까 당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사라고 얘기만 했지 뭐 경찰 정복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또 집에 뭐 남편도 없었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나올 때까지 문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했잖아요. 실제 형사입니다. 진짜?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검은 옷 입은 남성이 실제 형사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문을 열고 대화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형사가 이 제보자를 절도범, 그러니까 도둑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 11개 택배에 그거를 훔쳐간 절도 용의자로 이 제보자를 그 형사가 당신이 훔쳤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저 택배 훔친 적 없어요. 결백을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서 보신 그 사복 경찰은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라면서 계속 그 옆집에 택배를 훔친 절도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경찰과 제보자의 실제 대화 들어보시죠. 택배 절도 신고가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CCTV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가져온 걸 제가 지금 확인돼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걸 네. 확인했다고요? 네. 왜요? 제가 왜 가져온 걸 확인했네요? 아, 가져가셨어요? 네. 아, 그럼 여기 CCTV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이거 CCTV는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작성 안 되는 거. 지금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제가 다 확인해서 영장으로 확인할 거예요. 성함도 알려주시고 거부하셨고 CCTV도 그냥 작동만 안 되는 CCTV라고 하셨고 맞아요? 아니, 저장해서 찾아보시는 뭐 하시는 거죠? 그냥 가시죠 일단. 이 지금 형사의 워딩을 저는 이제 풀 버전을 다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택배 가져가신 거 CCTV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교수님. 네. 형사가 확인했다 그러면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다 형사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확인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오자마자 이 제보하신 집 위에도 CCTV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CCTV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 CCTV 무늬만 CCTV고 정말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런 CCTV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그거 뭐 진짜로 당당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변명하면서 안 보여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진짜로 이거는 무늬만 CCTV고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업체에다 영장 넣어서 확인할 거다라는 이제 무서운 말까지 했어요. 이 제보자는 뭐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러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우편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돼 왜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시냐 그랬더니 이 경찰은 수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택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을 떠났는데 이 제보하신 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 여자가 아줌마가 정신이 없고 뭐 더위를 먹었고 XS 뭐 이런 욕을 들었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 5개월이잖아요. 이제 그럼 배가 딱딱해지거든요.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하혈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그 훔친 장면 CCTV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수사 중이라서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사님이 보셨다는 그 CCTV 영상 저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제작진이 경찰이 말한 대로 그 택배 훔치는 장면이 실제 CCTV에 찍힐 수 있는 건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가서 해당 층 아파트 내부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CCTV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사는 층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 밖에 복도를 비추는 CCTV는 보이지 않고 CCTV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구석진 곳, 네, 방금 보셨던 그 구석진 곳이었고요. 엘리베이터 내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살고 있는 층의 구조도 살펴봤는데요. 이 해당 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집이 보이는데 거기를 비추는 CCTV는 없습니다.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대각선 쪽에 제보자의 집이 있는데 제보자 집 현관에 달린 CCTV는 아까 그 제보자도 이야기를 했었죠. 모형이었죠. 전선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CCTV고요. 제작진이 경찰에게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이 범행 장면을 찍을 수 있는 CCTV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그 CCTV가 뭔지도 보여달라. 경찰서로 직접 가겠다라고 저희가 물었더니 형사의 상사가 해당 형사에게 다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담당 형사가 그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보자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고 신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제보자가 택배를 훔치는 CCTV 장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형사가 얘기했던 CCTV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보셨죠? 말씨지. 신문 기법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떠보는 거예요. 떠봐서 맞으면 자백인 거고 아니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네, 경찰의 이야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백을 받는 경우도 없진 않죠. 하지만 만약 그 짐작이 틀렸다면 그리고 뭔가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옳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온전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정황 증거가 있었다. 그 정황 증거에 기반해서 이 신문 기법을 활용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정황 증거가 뭐냐? 이거 한번 함께 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판단 좀 한번 해보시죠. 이 아파트가요.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배 피해, 절도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집이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두 집이 한 층에 있는데 한 집이 피해자면 옆집이 가해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거를 정황 증거라고 한 겁니다. 제작진이 현장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단 쪽에는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다른 집에 사는 입주민이 이 계단을 통해 와서 훔쳐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인근 주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도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옆집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진짜 경찰관님들, 형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경무에 시달리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특히나 이번 건처럼 택배 절도 건 하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려던 거. 이것도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상대를 떠봐서 박 변호사님. 네. 떠보는 거, 그래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도 뭐 신문 기법의 일종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번 건은 너무 좀 무리했다. 여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상대가 중요해요. 뭐 이건 뭐 제가 임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안 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했던 부분.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미안하다,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방문한다고요? 어지간히 오라고 하겠습니다. 제보자 입장 오지 말라라고 하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CCTV를 왜 그렇게 이제 배터리 없는 설치해놨냐면 예전에 택배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법용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임신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제보자한테 택배 훔친 사람으로 거의 낙인이 지금 됐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 국민신문고 청원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취미로 즐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20대 남성.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제.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해명할 틈도 없이 경찰들은 신분증을 보여달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 남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군대 제대하고 운동하던 20대 평범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지금 이건 지금 난립니다, 이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제대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휴학 중인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을 해서 운동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볼일 보고 다시 운동하고 돌아왔대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찾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무슨 뭐 이상한 종교 권유하거나 아니면 사기꾼 아닌가 싶어서 반사적으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의 말을 듣고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다시피 했답니다. 도를 아십니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었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 자, 그때 그 녹음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제 17시에 했었죠. 네. 거기서 여자 화장실 관리실 1층에 여자 만난 적 있어요?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했어. 신고 내용은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신고였어요? 본인 변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이제 경찰서 와서 진술 한번 들으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 신분증도 확인해. 네네. 그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 수학 중이죠. 네, 대학생이고. 군대 갔다 온 거야? 네. 천천히 해. 떨어. 진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 아니고요. 이 아파트 헬스장은 지하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용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왼쪽은 여자 그리고 오른쪽은 남자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밖에 있어서 헷갈릴 수가 없고 남성은 분명히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와서 어제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 보는 걸 훔쳐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남자가 바로 이 남성이라는 건데요. 경찰은 앞서 들으신 대로 남성을 범인으로 단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공의하시는 말씀이 아까 그 경찰분의 그 어투, 뭔가 좀 짧은 거, 예? 예, 경찰이 이제 범법자에게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도 눈에 거슬리지만 그렇죠. 또 대자고자 반말을 너 몇 살이냐라고 물어봐고 그 이후부터 반말로 하는 거 역시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야말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보고 너 손 떨고 있네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관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혐의점 같은 것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본인이 그걸 갖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막 일단 그 성범죄자인 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십니까? 했더니 너 조사받을 거야. 우리 연락할 때 그때 시간 조율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꼼짝없이 성범죄가 거의 성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CCTV를 한번 보려고 그 관리실에 갔더니 이미 경찰이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연락 줄 테니까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건 뭐 30대건 간에 반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법자한테 저희가 이제 경찰 영상 많이 보잖아요. 뭐 테이저건 쏠 때나 이럴 때 뭐 흉기 내리세요.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예, 보기가 좋지 않죠. 이것도 아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떳떳하면 가만히. 자, 제보자는 앞으로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긴 한 건지 궁금해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과 대화를 나눈 건데요. 들어보시죠. 손님들 뭐 없다면서 네. 근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 네, 근데 이런 경험이 아무래도 처음이고 막 아까 담당자가 만났다면서요. 그때 물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만약 그 말만 듣고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으면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줄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반말과 강압스러운 태도 때문에 움츠러들어가지고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일을 좀 신중하게 다뤄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가볍게 다뤄가지고. 박 변호사님, 입건이 됐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제보자 지금 사건 접수 확인하려고 어머니하고 갔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 물어보니까 아유 떳떳하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더 묻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좀 채널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유튜버가 접근해서 이거 문제될 것 같다고 해서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 강제추행죄로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건이 됐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나한테 어떤 혐의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성범죄자 취급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 제작진이 제보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경찰한테서 무슨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보자의 어머님이 우연히 그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를 돕고 있는 유튜버가 제보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해당 여자 화장실 내부 구조를 촬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촬영을 할 때 바로 앞에서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앞서 경찰에 신고받았다고 전한 내용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 구조를 찍으려고 가셨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자,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남자가 뒤따라와. 뒤따라서 똑똑해요.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 근데 남편인 줄 알고 열었는데 왜 남자야. 아기를 내리고 가드를 내렸어요. 거기를 만지면 씩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해. 바지를 씻고요. 그래서 왜? 그럼 얼마나 놀래요. 이게 발로, 탁 하고? 어떻게 했어, 그 남자는? 그냥 놔두고 도망 나왔어요? 네. 그 남자가 먼저 놀래서 나갔어요. 먼저 나갔어요? 본인보다? 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렇게 엿본 거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한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른데요? 얘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CCTV가 약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CCTV가 화장실 화장실 입구까지 비추지 않고 방향만 바꿔서 두 사람이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건 찍힌 건 맞습니다. 근데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남자가 화장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또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신고한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이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다시 신고 여성이 나올 때까지 34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34초 후에 신고한 여성이 화장실에 나온 건데 좀 전에 들으신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남성이 문을 두들겼고 문을 남편인 줄 알고 열어줬는데 남편은 아니었는데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또 몸을 만지려고 하길래 놀라서 걷어차고 본인이 나왔다. 34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 부분이. 일단 경찰이 처음에 전한 내용과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지금 그 제보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약간 그 부분도 좀 그런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그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누리꾼들이 말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동탄 경찰서입니다. 여기 화성 동탄. 화성 동탄 경찰서입니다. 동탄의 화장실 이용할 때는 여청계라고 하죠. 여성 청소년계 알리고 이용해라. 바디캠 착용하고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탄 화장실 이용 규칙 공유하면서 또 붕괴하는 누리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사건 내용도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좀 몰아붙인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동탄경찰서의 여청 과장은 사건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 간의 그 언행 부분,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진짜 진위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진짜 그 태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이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테이저건으로 해서 칼 내리세요 막 이렇게 존댓말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쓰는 것도 정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때는 단호하게 즉 다시 말해서 다리 뻗을 때하고 다리를 집어넣을 때를 갖다가 분명히
그 구분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그 법 집행 기관에 있는 요원이 반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게 아까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긴 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라 전국 경찰에서 뭐 N번방 사건 이후에 여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여성 성범죄 신고 시 대응 횟수 같은 걸 매달 뭐 경찰 본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붙여놓고 경쟁시키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오늘의 이런 좀 상황을 낳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의 글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